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23년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23년도에 제약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뭐 신약이나 뭐 전통 제약사들이나 모두 다 합쳐서 움직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연말을 기해서, 그쵸, 대략 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HLB를 포함해서 뭐 종근당, 레고캠바이오 이런 쪽에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종근당도 기술 수출 개발에 성공을 했고 레고캠바이오도 기술 수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HLB는 어떨까요? 기술 수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 판매하는 쪽을 선택을 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진양곤 회장의 뚝심은 인정합니다. 인정, 정말 인정하고 보통 신약 개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임상 거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임상 1상 딱 들어간다. 그랬을 때부터 그쵸 통과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라이센스 아웃, 그쵸, 팔아라, 딜이 들어옵니다. 그쵸,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뭐 지금까지 개발비에 뭐 몇 배를 더 얹어주는 듯한 막 그 정도의 빅딜이 들어와요. 자, 빅파마와의 개발을 하면 요즘에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레고캠바이오 2.2조, 그쵸, 그리고 종근당, 그쵸, 1.7조 이런 식으로 1조도 넘어서 이제 뭐 그냥 뭐 거의 뭐 조 단위의 이런 계약들이 팡팡 터집니다. 이게 정확히 한 8년 전 2015년도에는 1조부터가 정말 스타트였어요. 그게 한미약품이다. 그쵸? 근데 HLB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외길만 걸어왔다. 그게 리보세라닙이고, 이게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 중에 일반 주사제로 먹는 꽂는 게 아니라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5월 달에 뭐가 나왔습니까?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갔다. FDA 판매허가 신청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는 직판을 하고요. 그리고 유럽에는 그쵸? 대리로 그쵸? 이 판매 대행을 세워서 판매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가는 먼저 올라요. 왜 오를까요? 실적이 좋아서? 실적 볼까요? 아닙니다. 실적 개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다 때려 박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진양곤 회장이 이 정도 돈이 있을까요? 다 땡겨온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인맥이나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 진짜 한 가지는 뚝심을 인정하자. 그리고 FDA에 판매허가 신청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판매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건 그런 기사들이 진양곤 회장 특명으로 나왔다는 건 FDA에 판매허가 신청이 거의 다 끝났다는 거고, 무엇보다 왜 외국인은 여기 정확하게 500억 정도, 그쵸? 500억 정도를 시작으로 4만 원 위부터 그냥 위쪽으로 쓸어담고 있을까요? 물론 27, 28일 날 매도 물량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기관들은 항상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거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올려가면서 한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투신은 계속 사잖아요. 그렇죠? 투신 160억 한 달 동안입니다. 외국인은 2천억 정도의 매물을 거의 뭐 쓸어 담았죠. 이걸 제가 매집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 펀드의 구조상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너 로스컷 얼마 잡을 거니? 이거 보고서 써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떨어졌는데 안 팔았다? 그 책상 빼야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올려서 사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과거에도 이랬는데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인정을 하자. 올려가면서 매집하는 거다. 3년, 5년 매집을 한다고요? 장난하나? 한국에서 세력들이 3년, 5년 매집을 한다? 아니, 그럴 거면 부동산 하겠지. 레버리지 정말 풀로 다 갖다 박아가면서. 그쵸? 아무리 내가 주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반대 매매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를 아무리 많이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왜? 순간적으로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어디서 어떤 물량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주식시장 폭락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매집은 불가능해요, 세력들이. 그리고 레버리지를 감안했을 때 주가 상승폭이 더 크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즉, 주가 상승폭이 큰 거지만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 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레버리지를 정말 있는 대로 갖다 때려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또는 요즘에 나오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규모 자체가 예전과 같은 그런 뭐 개별 세력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거래 완전히 줄었죠. 그렇죠. 완전히 줄었는데 얼마예요? 600억이다.
그쵸? 거래 터졌을 때 어때요? 이틀 3일 거래하면 1조가 넘어요. 그쵸? 여기서 내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주가를 그쵸?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신고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HLB 떨어질 걸 기다리면 못 삽니다. 실적이 안 좋아. 그래서 나 좀 떨어지면 이제 사야지. 이러면 눌림목 기다리다가 그냥 올라가는 거 그러다가 고가에 물리고 또 떨어지면 또 털리고. 그쵸? 떨어질 때 털리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고 올라가면 딱 털립니다. 그럼 더 가요. 왜? 고가 돌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하다. 24년도에는 제약주들 그리고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 3에서 4월 달 되면 금리 낮추죠. 금리 낮췄을 때 어떻게 돼요? 그쵸? 금리 낮췄을 때 성장주들이 부각을 받는다. 그쵸?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장주들 2차전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때요? 강세폭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셀트리온, 자 보세요. 셀트리온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 삼성바이오 쪽으로 자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한미약품 어때요? 신고가. 지금 바이오 쪽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가장 탄력적인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다. 대형주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못해요? HLB도 물론 바이오 쪽에서 대형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먼저 출발한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그래서 가격들을 체크하자. 떨어지는 거 기다리면 못 산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그쵸? 연초 이벤트로 제가 여기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은요. 지금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고요. 연초 이벤트로 제가 1000분까지 인원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요. 1월 말까지 진행을 할 계획인데 무엇보다 특징점 2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신고가만 매매한다. 요거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 뭐예요? HLB. 그래서 지금 HLB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HLB만 신고가 종목 하나일까요? 아니죠. 자 보세요. 12월 28일 레고캠바이오 포스코 DX 그렇죠?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마감일이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8시 52분 시작 전 8시 55분 장 시작 전 그중에 레고캠바이오 한번 볼게요. 레고캠바이오 자 레고캠바이오 어때요? 6% 상승 그렇죠? 레고캠바이오 12월 28일 6% 상승 언제 공략했네요? 시가에 시장가 때려 사라. 그렇죠. 이런 상황을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레고캠바이오도 적자예요. 근데 왜 올라요? 얀센에서 2.2조짜리 레고캠바이오 기술을 사갔습니다. 그렇죠. 왜 사갔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왜 주가는 이미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서 재료가 나오자마자 거기서 더 갈까요? 이 구간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 아래는 3만 원에서 뭐 5만 원 올라오긴 하죠. 근데 정확하게 이 시세가 언제 나올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고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틀렸을 때 리스크를 시간까지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가격대를 다 잡을 수 있는 걸 신고가 매매라고 하는 거고 신고가 매매를 공략했을 때 여기 28일처럼 어떻게 돼요? 하루에 6%. 근데 제가 여기서만 공략을 했을까요? 올려서 볼게요. 쭉 가서 보면 자 12월 22일 레고캠바이오 8시 54분 그 위에 테크윙 그 위에 시노펙스 자 정확히 이날이죠. 돌파하는 날 정확하게 공략이 들어간 겁니다. 22일 그쵸? 시가 49,700원 시장가 그쵸? 시가에 때려 사라 그쵸? 그리고 나서 거의 한 4거래일 동안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자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신고가다. 그 위에 볼까요? 시노펙스 22일 날입니다. 22일 날 정확하게 시가에 때려 사라 얼마예요? 5,200원 그리고 시노펙스 8시 53분 자 역시나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종목이 나온다. 근데 제가 여기서만 공략했을까요? 자 올려서 보면 보세요. 12월 20일 시노펙스 8시 51분 시장가로 때려 사라. 20일 그쵸? 전전날 돌파하는 날 그냥 사라. 일단 사자. 이것뿐일까요? 계속 종목을 중복시켜 드립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18일, 20일 올려보면 또 있어요. 왜? 돌파 구간이 계속해서 타진이 됐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18, 20, 21, 그쵸? 3번 공략하면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자, 이런 상황을 내가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흔히 물타기 하지 말고 불타기 하라 그러죠.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 자꾸 고가에 물리고 신고가 주도주를 잘 못 찾겠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정말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모든 분들이 입장해서 1000분 한도지만 그쵸? 이 한도까지 이 기간 안에 입장해서 24년도에는 정말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여기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신고가 검색기 시노펙스나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HLB 같은 종목을 어떻게 찾을지, 그쵸?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이끌고 갈지, 수익 모델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가격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이오는 정말 적기에 와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기다려라. 단 우리가 기다리는 건 주가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주식을 비싸게 살 겁니다. 비싸게 살 건데, 그쵸? 무조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걸 기다리는 게 아니다. 떨어지는 걸 기다리잖아요. 올라가면 못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쵸, 바이오 쪽에 수급이 몰려 들어오는 상황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쵸,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무조건 발전시키고, 2주 안에 수익을 보려면 무조건 우리가 가격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자. 근데 그 가격대는 떨어질 걸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물리는 과정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떨어질 걸 기다리다가 올라가잖아요. 보고 있던 게 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거든. 올라가다가 고가에 물리고 떨어지고 반등 나올 때 털리고 주가 더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 환장합니다.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의 초입에 있는 이 구간에서 절대로 내가 떨어질 걸 기다리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떤 식으로 기간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건 너무 깁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떠들어야 돼요. 그리고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 하루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하도 강조를 드리니까 그쵸? 연초에 어떤 신고가 대시세 종목이 있을지, 그리고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24년도에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